자,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준금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보면 돈의 가격이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대출도 하고 뭐 예금, 적금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내거나 받아야 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죠. 안 그러면 신용점수 나빠지니까. 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은 또 이자를 받아. 그럼 이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게 금리예요.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빌린 돈이 비싸니까 그 빌린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은 돈의 가격이 높은 거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 같은 돈을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으면은 돈의 가격이 높은 거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또 반대로 예적금을 들었을 때 금리가 높으면은 우리가 같은 돈을 맡기더라도 이 맡긴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다, 돈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기준 금리가 무엇이냐? 기준 금리는 이 돈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값을 정하는 기준. 기준 금리는 돈값을 정하는 기준. 돈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돈의 가격을 어디서 정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죠. 한국은행에서 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한국은행이랑 시중은행, 뭐 신한, 국민, 우리하나 이런 시중은행이 거래를 할 때, 시중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뭐 거의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 돈의 값을 기준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뭐 한국은행한테 2%의 금리로 돈을 빌려. 그러면은 뭐 시중은행은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뭐 한 2.5% 이렇게 붙여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야 이제 마진이 생겨서 돈을 버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게 2008년 2월까지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콜금리라는 거를 기준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콜금리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랑 시중은행이 돈을 빌리고 갚고 했었는데, 이 콜금리가 무엇이냐? 콜금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중은행이랑 한국은행이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 콜금리의 문제점이 이게 매일매일 한국은행에서 정하는데 너무 강하게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의 콜금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은 뭐 1.5%다 딱 정해버리면은 무조건 이 금리로 시중은행이랑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시장이 있을 거예요. 금융 시장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뭐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을 건데 이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한국은행에서 강하게 개입을 해버리니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영향이 안 가는 거죠. 영향이. 여기에 시장이 금리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금리가 뭐 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08년 3월부터 이 기준금리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콜 금리에서 기준금리 체계로 변경을 한 거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뭐 2%다 라고 정하면은 너무 시장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이 근처로 시장에서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유연하게 반영이 되고 또 이 금리도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기준금리로 2008년에 바꿨다, 콜금리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기준금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기준금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은행이 2%로 이제 기준금리로 정했는데 물가가 막 너무 올라. 왜냐면 이 2%가 돈의 가격이 싸니까 돈의 가격이 싸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에 돈이 흔해. 돈이 너무 흔해. 돈의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돈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물건 값은 오르죠. 이 물건을 사는데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그게 물가 상승인 거죠. 내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져. 왜냐면 돈이 싸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면은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힘드니까 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거를 3%로 올리면은 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지. 왜냐면 금리를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빌리면은. 반대로 돈을 맡기면은 돈을 더 주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럼 돈이 귀해지는 거지. 돈이 전부 다 귀해지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돈의 가격이 올라가. 아니, 돈의 가격이 올라가.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같은 금액으로도 많은 걸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물가가 싸진다는 거죠. 물가가 싸지면은
많은 거를 살 수 있다. 같은 가격으로. 그런 거고, 물가 안정도, 그리고 경기 침체, 또 다른 역할이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 이거를 너무 심각할 때 해결하려면은 또 이제 기준금리로 해결을 하는 거죠. 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안 도는 거야. 막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사고 그러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해. 그럴 때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기업들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돌아서 경기가 활성화하는 거고, 또 이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서 너무 인플레이션 된 이 물가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하는 역할이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게 그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진 모르겠는데 오늘 기준금리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